15년 전으로 다시 돌아와 복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희우는 저승사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조태섭의 수행비서 지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 자신이 죽은 후 다시 환생시킨 인물이 저승사자였고 그가 지원이라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의미하죠. 환생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조태섭을 잡는 일입니다. 희우가 환생한 이유가 오직 하나의 목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저승사자인 지원과 재회는 흥미로울 수밖에 없죠. 조태섭의 최측근이었지만 죽어서 저승사자가 되어 대리 복수를 요구한 지원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모로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환생한 희우의 주변에는 여성들이 많네요. 고교 동창인 한미와 학원 동기인 규리에 이어 가장 중요한 희아까지 이들 모두 희우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존재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조태섭 사람이지만 그를 증오하는 수행비서 지원까지 희우의 편이 된다는 점에서 여성 살인방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도 이후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네요. 조태섭에게 빼앗기는 천하그룹의 딸 희아는 희우가 살았던 과거와 달리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하톡을 빼앗기지 않고 희아를 통해 방어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천하그룹이 조태섭에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복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하톡은 조태섭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줬고 천하그룹을 빼앗기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사수했다는 것은 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천하그룹 김건영 회장이 조태섭과 손을 잡는 것도 중요한 변화죠. 천하그룹을 빼앗기지 않고 그의 편에 선다는 것은 이후 희아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다가옵니다. 컴퓨터공학 전공인 희아가 조태섭을 싫어한다는 것도 흥미롭죠. 아버지나 오빠들과 달리 희아는 희우의 편에 서서 가증스러운 조태섭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거라는 점에서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한미는 기자가 되고 규리는 검사로 희우의 편에 섭니다. 한미는 스승이 된 희우를 위함도 있지만 아버지 김석훈에 대한 애증도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죠. 더욱 조태섭의 신복이 된 김석훈과는 어쩔 수 없는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이들의 관계를 파헤치기 좋다는 점에서도 한미 역할도 기대됩니다. 수능 만점 능력자 규리는 희우와 같은 검사로서 따로 또 같이 조태섭 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귀한 존재죠.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만은 아니었지만 목숨을 구해줬고 경매로 넘어간 집도 찾아준 희우에게 규리는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어떤 조력을 해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여성이 등장했으니 그건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가 되는 자격 조건이 뭔지 모르지만 그가 저승사자가 되어 자신의 권한으로 희우를 살려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한지연이 언제 사망했고 어떻게 저승사자가 되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지연이 희우가 환생한 시점에도 조태섭을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그가 플루토라는 가명을 사용해 하하톡 발명자인 성원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승의 신하데스의 또 다른 이름인 플루토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저승사자가 될 거라는 예측이 아니라 조태섭에게 저승의 신이 되어주겠다는 의도였겠지만 혼자 조태섭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희우를 만났고 자신이 하지 못한 복수를 대신 해달라는 열망이 결국 이들을 제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포인트가 흥미롭게 다가오죠. 조태섭의 최측근으로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지연이 그를 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그가 그를 잡기 위해 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희우와 마찬가지로 지원은 사연이 있었고 이를 숨기고 조태섭 최측근으로 일하며 조금씩 무너뜨릴 방법들을 찾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조태섭이 조만간 눈치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비서인 김진우를 통해 한지연의 과거와 그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였다면 모든 것이 드러난 후 한지연은 사망해야 합니다. 변수는 희우입니다. 희우는 한지연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가 저승사자가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과연 희우가 죽을 운명인 한지연을 그대로 방치할까요? 아니면 구할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지연이 죽지 않으면 저승사자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희우가 과거로 돌아올 수 없다는 논리도 존재하지만 역으로 이미 환생에 시작한 삶은 돌이킬 수 없다면 희우가 살리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우 성향상 위험을 감지하고 외면할 인물도 아닙니다. 이미 그가 환생하며 과거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하긴 조태섭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없음은 지난 생에서 체험한 희우가 저승사자의 조언을 듣고 차근차근 힘을 키워가며 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조태섭을 잡을 수 없다면 틀어진 일도의 각이 결국 모든 것을 뒤틀리게 만들게 한다는 점에서도 이 흐름이 정상적이죠. 희우 부모님이 살아나고 조태섭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선택부터 달라지며 희우에게는 복수의 가치를, 조태섭에게는 몰락의 신호가 시작되었다고 보이죠. 일부에서는 이민수가 희우처럼 환생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 듯합니다. 환생해야 가능한 스펙들과 성견지명들이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 보이죠. 하지만 설정 자체가 찐천재라면 그런 가능성들이 모두 해결되죠. 환생한 이가 희우 혼자가 아니라면 이야기의 힘은 떨어지게 되고 산만해집니다.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민수를 환생한 인물로 삼을 모험을 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저 너무 뛰어난 세상의 시시한 민수라는 캐릭터가 이후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더욱 효과적이니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에서 환생한 인물은 김이우 혼자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코믹 요소를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깜짝 쇼하듯 민수도 환생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덧붙여질 수도 있겠죠. 절대악인 조태섭을 잡기 위해 검사가 되고 그렇게 부패한 검사들 사이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희우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든든한 조력자들을 확보하고 경매의 신 우용수를 통해 시드머니까지 얻은 희우의 본격적인 복수극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죽을 운명인 지연까지 구해낸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행복한 복수극이 될 듯합니다. 본격적 복수가 시작될 이번 주 방송이 얼마나 통쾌함으로 시청자들을 행복하게 해줄지 기대됩니다.